哪里人？哪里人？中国人看不起中国人，你现在还这个态度是不是？你给我道歉！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띄워주고 해외 국가들을 과도하게 깎아내리는 중국의 애국 청년들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들을 자간호 또는 소분홍이라 부르는데요. 영국 BBC에서는 엇나간 애국심으로 만들어진 자간호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댓글 알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수고비가 아닌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중국 정부가 바라는 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중화 사상을 자국민에게만 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예로 공자학당이 있죠. 이들이 가르치는 역사 커리큘럼 중에는 6.25 전쟁을 항미원조라고 소개하며 애니메이션을 게재했었는데요. 중국 현지로 가보면 더 심각합니다. 중국 대학교도 한국처럼 매해 대학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 어학당의 외국인들에게 중국어를 배워 중국과 자국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고자 했던 학생들에게 상금을 걸고 중국을 찬양하는 공연을 시키는데요. 물론 개인의 의지에 따라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적인 학점이 걸려있어 높은 학점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억지로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공자학원이 대학 내에서 협력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미국 내의 모든 공자학원이 폐쇄되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중국에 너무 심취한 상태이기에 다른 나라 문화를 배척하고 이에 대한 어떤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예비 신부들이 서양의 파티 예절을 배우는 수업으로 인사법이나 식기의 사용법 등을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부유층만이 다닐 수 있는 사립초등학교에는 서양 식사 예절 교육이 정규 수업에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영상들에 대해 중국인 네티즌들은 중국 웹사이트에 외국의 식사 예절 같은 거 올리지 마라. 우린 더 진보된 식사 예절이 있으니까. 후루룩 먹지 않는 건 국수에 대한 신뢰다. 왜 젓가락을 쓰지 않지? 언제부터 서양 음식을 먹을 때 수저와 포크를 쓰라고 정한 거야? 등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를 무시하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로부터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며 관련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사례로 최근 중국은 봄이 오고 벚꽃이 피자 일본 전통 복장인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으러 나온 이들이 많이 늘었는데 최근 몇 년간 이를 비난하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모노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성을 강제 연행하는 경찰의 행동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27号又爆出了在杭州的西湖，一对情侣穿着和服拍照，结果被路过的大妈当面批评。对，类似于拍照的啊，可能是一些。如果你穿汉服来，我绝对不会这样说，对吧？但是你穿和服啊，作为一个中国人来说，你是中国人，你是中国人吗？那有什么理由呢？涉嫌寻衅滋事，好吧，好吧，那你们跟我们回去吧，好吧？走吧。 이후 해당 커플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시민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모노를 입고 다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반성문을 쓰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기모노를 입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는 분명 공안 당국의 과도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소식을 보도한 언론은 되려 이렇게 말합니다. 我们以史明鉴，不否定和服很美，但是因为历史的某些原因，这个美呢，其实在某种场合我们也不一定非要去审它，因为无论在任何的时候，咱们也不能忘记我们是一名中国人。当然了，从法律的角度来讲，你有和服穿上它的自由，但是呢，前提是你要好好的做好像这样的路人去当面怒怼你的心理的一个准备了。 이게 정령 관영 매체에서 할 말이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은 경찰을 지지하고 조국을 믿습니다. 난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상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모르겠으면 일단 맞다고 해, 멍청아. 중1 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에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 자체가 무례하기 짝이 없지. 등 다소 격앙된 반응과 경찰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자 엄청난 양의 악플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웃기는 점은 중국은 한복을 자신들의 전통 복장이라고 우기듯이 기모노 또한 삼국시대 당시 수저우의 여성들이 입던 옷과 매우 흡사하다며 자신들이 원조라고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복의 동북 공정을 시도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인이 중국 전통 의상을 뺏었다는 뉴스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은 손대지 마라. 속국이었으니까 크크크. 같은 반응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되려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순된 발언들을 일삼기에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혼란하며 자국 언론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 서로 싸우기 바쁜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또 얼마 전 중국 소주의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이 음식점에서 한국인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은 중국인이지만 가끔 중국이 싫다라고 말하자 이를 들은 옆 테이블 중국인 손님이 중국인이 외국인 앞에서 중국을 멸시했다며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哪里人？哪里人？中国人看不起中国人，你现在还这个态度是不是？你给我道歉！给我道歉！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지성에 가까운 애국주의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애국심을 고조시키는 것이 결국 돈이 된다는 건데요. 이들의 돈벌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이들을 가장 응원했던 중국 정부였습니다. 지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광둥성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생산기지를 방문했었습니다. 2012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빠져나간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적극적인 외자 유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신얼렌보에서는 자국 최대 무역 박람회인 광교의 영어로 캔톤 페어에 대한 보도 중 갑자기 휴대용 가스버너를 생산하는 한국 중소기업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를 송출했는데요. 지난 9일에도 광둥 지역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하는 기획 보도에서 현대차 수소열 요전지 시스템 관계자와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짧은 화면 인터뷰 하나까지 철저하게 의미를 담는 중국 관영방송의 특성상 한국 기업을 연이어 노출시키는 것은 한국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한국 기업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으며 미, 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박람회지만 올해는 실패라는 평이 유독 많은데요. 이 중국인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한 투자자입니다. 그는 매년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기 위해 매년 캔톤 페어에 참가해왔으며 주로 외국 기업에 투자해왔는데 올해는 많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今天下午比今天上午的老外来的稍微多一点，但是呢，跟之前比的话是没办法比的。你像15、16年那时候老外太多了，就是17、18年老外也很多，但是今年来的老外很少，我感觉是很少，跟之前比的话真的是没法比。但是今年你像很多企业过来参展，然后这个费用是非常高的哈，有点划不来。一个3×3，一个很便宜的，就是很小的一个展馆，然后这个费用就是非常高的。未来这广交会啊，效果呢，真的不会太好啊。现在很多有实力的这个老板呢，出国参加展会啊，或者是去出国做地推，要不做线上的一些推广。广交会的效果只能说，随着这个网络还有冲击啊，它会越来越差啊，这是我的一点感觉啊。冷冷清清啊。这是做汽配的，然后呢，下午的话都是去其他的展馆。 이번 전시에 많은 이들이 참가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열렸던 2018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외국인의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4,000개의 전시업체 중 해외 기업은 단 508개에 불과해 국제행사치고는 중국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사실상 중국 기업 박람회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위상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을 대하는 10수년간의 태도를 보면 그 어떤 기업도 중국에 다가가기란 쉽지 않겠죠.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은 LG 생산기지에 약 1시간 동안 방문했는데 외국 투자자는 기회를 잡아 중국으로 오고 중국 시장을 깊이 경작하며 기업 발전에 눈부신 새 성과를 창조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해외 기업들을 설득하고자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기엔 거쳐야 할 관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를 차치하더라도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유도 중국이며 갑작스런 뒤통수로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 등으로 거점을 옮긴 것이니까요. 분명 좋은 소식이 아님에도 중국 언론은 중국식 현대화로 세계 인류의 기업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헤드라인과 함께 오랫동안 대체할 수 없었던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의 기상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을 왕이 뉴스에서는 자신들의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집중 조명에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한국 제품이 다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공격성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꺼리게 하는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자가노들이 조국을 위해 만들고 있는 글과 영상들은 중국을 좀먹는 기생충으로 변모했습니다. 개혁 개방 과정에서 있었던 온갖 범죄들은 업적으로 꾸며졌고 자가노들의 지지로 인해 국제적 비호감 국가로 거듭났는데요. 사자성어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언젠가 모든 업보가 돌아오길 바라며 어질고 현명한 인자무적 한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극호감 국가의 위상을 이어가길 바랍니다.